안녕하세요. 인허가 전문 김현행 영사입니다. 네. 오늘은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정 신청에 관한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건축업을 하시는 분들은 뭐 많이 아시겠지만, 건축 자재를 하시는 분들, 건설을 하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건설할 때 많은 자재들이 들어갑니다. 건축물이 여러 종류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가설 건축물부터 여러 가지 이제 형태의 이제 건축물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 건축물을 쓸 때는 여러 가지 구조나에 따라서 마감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기초 들어가는 이제 재료도 있고 여러 가지 재료들이 있는데, 이런 재료들은요 정말로 국민들의 여러 가지 이제 건축 안전에 관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얼마 전에도 뭐 보시는 것처럼 다리가 무너지거나 건물이 무너지거나 뭐 주차장이 무너지거나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재료가 오래되게 되면서 연식이 되면서 여러 가지 이제 그 강도라든가 뭐 인장력이라든가 이게 약해진다든가 제품의 결함이라든가 하자 때문에 발생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건축 자재만큼은 정말로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담보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엄격하게 인증된 자료만 쓰는 것들이 이제 원칙입니다. 그래서 건축을 할 때도 착공을 하거나 이렇게 건축 허가를 들어갈 때도 쓰이는 자료들이 정확하게 인증을 받고 검증된 자료인지 검증된 재료인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그러한 절차가 바로 그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정 및 관리 기준이라는 어떤 기준에 따라서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정 신청을 해서 제품을 이제 합니다.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양식이 이렇게 보였죠? 이제 이런 형식으로 해서 이제 작성을 저희가 이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G2B라고 이제 국가 이제 그 중소기업들 이제 거래 지원하는 그런 사이트가 있는데요.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전자로 이제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신청은 이제 한국건설 이제 기술연구원에다가 제가 신청을 하는데, 모두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기업 지원 플러스라고 있습니다. 여기 G2B라고 했는데 Government for Business 여기다가 저희가 이제 로그인하고 이제 진행을 합니다. 요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뭐 여러 가지 이제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뭐 내화 구조, 복합 자재, 방화문, 셔터, 내화 채움 구조 여러 가지 이제 구조들에 대해서 체크를 해서 신청 내용을 이제 들어가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거를 하기 위해서는 이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들이 이제 필요합니다. 일단은 설계 도서가 있어야 되는데요. 구조 설명도 이제 구조 형상, 크기, 구성도에서 구체적으로 잘 써야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구성 재료 설명서, 시방서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요거를 좀 작성할 때는 아무래도 예전 특허 제품이라고 하게 되면은 특허 관련된 이제 내용들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구체적인 어떤 제품에 관한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걸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제조사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이런 내용들, 도면들도 정확하게 그려서 주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만약에 그 해외에서 수입한 자료들도 있습니다. 수입한 자재들, 여러 가지 복합 자재나 이런 것들 이제 수입하는 경우가 회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이럴 때는 그 회사에다가 예를 뭐 일본이 됐든 뭐 독일이 됐든 뭐 중국이 됐든 어떤 나라가 있잖아요. 그 자재를 들어왔을 때 해당 제품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이런 관련된 것도 다 주셔야 됩니다. 어떤 재질, 어떤 원료를 썼는지, 어떻게 배합해서 만들었는지, 원료가 어느 정도 섞였는지 이런 것들 다 주셔야 됩니다. 원문을 그대로 주셔서 번역을 해서 아포스유 가입국이면 아포스유에 가입을 해서 인증을 하시고, 아포스유 가입국이 아니면은 그 나라 외교부 인증과 우리나라 영사 인증을 같이 해서 번역을 해서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게 진정한 서류인지 아닌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걸 좀 주시면 될 것 같고요. 품질 관리 뭐 설명서 이런 것도 마찬가지예요. 해외에서 들어온 제품 다 주셔야 되고, 우리나라에서 하는 거는 그 제조사에서 다 이런 것들을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제품에 대해서는 누가 잘 아냐? 만든 사람이 잘 알겠죠. 만든 사람이. 네. 그래서 그 품질 관리 설명서, 제품의 원료, 품질 관리 항목, 품질 기준 이런 것들 잘 정리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청자 사업의 개요, 뭐 회사의 뭐 기본적인 내용들 좀 저희한테 좀 적어주시면 저희가 이제 정리를 할 거고요. 기타 뭐 기본적인 자료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은 뭐 굳이 제가 말씀을 안 드리고, 이제 이런 것들 좀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그 어떤 공사 현장이 있으면 공사 현황에 대한 부분들 좀 주시면 됩니다. 공사 현황에 관한 부분들 주시면 되는데, 요 공사 현황에 관한 부분들은 어차피 공사 현황
공사 현장 보면은 이제 공사 개요 이렇게 있는 거 있잖아요. 보통 이런 거 하나 찍어서 주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건축 이제 허가서라든가 건축사들이 만든 그런 자료들 주시면 저희가 참고를 해서 이제 여기 인증 서류, 인허가 서류를 저희가 만듭니다. 그래서 그런 서류를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먼저 품질 인정 업무인지 이제 처리기 같은 경우에는 보통 25일 정도 이제 걸리고요. 그다음에 여기서 이제 신청 자격을 검토하고 이제 수수료를 통보를 하고요. 신청 서류 검토, 그다음에 제조 현장 품질 관리 및 이제 확인 시료 채취, 품질 인증서를 검토하고 인정 공고하는 절차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에 한 개 구조라든가 또 한 개 공장마다 추가마다 처리 기간 한 7일 정도씩 이제 늘어날 수 있다는 부분들 그런 것들 조금 숙지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품질 인정 업무 절차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신청서를 넣으면 신청 자격부터 이제 검토를 하고요. 신청 수수료를 이제 통보를 하면은 납부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술연구원에서 이제 서류 검토를 하겠죠. 서류 검토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제조 현장 품질 관리 확인하고 시료 제출합니다. 시료를 제출해서 검토를 하고 뭐 시료 보관 운반 및 이제 시험지를 이제 제작을 하는 거죠. 그 다음에 품질 시험하고 수행 위탁하시고요. 그 다음에 인정 심사를 하고 출장 비용을 통보를 해서 출장을 가고요. 그렇게 해서 인정을 하고 해당 기관에 통보를 한다. 이런 절차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아까 이제 서류를 말씀드린 것처럼 이 서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서류를 저희가 또 잘 주셔야지만 저희가 이제 자세하게 작성할 수 있기 때문에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셔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제품에 대한 전문가들은 저희는 행정사로서 인허가 전문가, 행정법률 전문가지 해당 제품에 대한 어떤 공학 전문가, 기술 전문가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그런 관련된 데이터를 정확하게 주셔야지만 관련된 법 규정에 맞게 그 서류를 만들어서 이제 적기에 인허가가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게 저희 역할, 행정사들의 역할인 거예요. 네. 변호사가 열심히 소송해가지고 좋은 결과를 하는 것처럼 소송 전문가잖아요. 근데 저희 행정사들은 행정 처분을 구제하는 부분도 있지만 주로 많이 하는 것들이 인허가를 대리하는 겁니다. 인허가를 대리. 아마 이제 대한민국에서 인허가를 대리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는 행정사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건축사도 이제 법 보면 대행으로 되어 있죠. 그다음에 토목설계사 이런 분들이 있기는 하는데 이런 분들은 원래는 인허가 자격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법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하는 부분인 거고 노무사님도 노동에 관한 부분들은 이제 대리권이 있네요. 이제 부분들은 그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특히 이제 인허가에 관해서는 저희 이제 행정사들이 이제 대리권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좀 할 수 있고 저희는 이제 법률, 행정법률 전문가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검토를 해서 행정기관의 인허가 서류가 정확하게 들어가서 이제 제품이 이제 정확하게 인증을 받고 출시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이 저희 역할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건축자재를 하시는 분들은 그래서 이제 항상 내가 하고자 하는 제품이 어떤 인증을 받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하는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특히나 건축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있어야 되고 이 재료가 정확하게 건축 현장에 정확하게 들어가서 하자가 없이 결함이 없이 써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정 및 이제 관리 기준이라는 게 굉장히 많은 내용이 있고 내용도 복잡하고 법리를 검토하는 부분도 굉장히 좀 많이 있고요. 또 세부 운영 지침들도 있습니다. 이런 운영 지침도 다 저희가 검토를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관련된 자료, 회사의 공학적인 부분들, 기술적인 부분들 자료를 잘 주셔야지만 저희가 해당 법률에 관한 부분들 정확하게 하고 인허가서를 정확하게 만들어가지고 이제 저희가 이제 인증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라는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밖에도 제품에 따라서 건축물 피난 안전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정들 이런 것들 방화에 관한 화재에 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이제 있겠죠. 그런 자재들도 있고 건축 자재들이 여러 자재들이 있기 때문에 이 자재들을 만드는 데 여러 가지 기준과 규칙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도움이 필요하시거나 자문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저희 행정사한테 연락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은 건축 자재 등 품질 인정 이제 신청에 관한 부분에서 공부를 해봤습니다. 네. 다음에도 이제 좋은 내용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좋아요, 구독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